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할 뻔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제가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결국 결혼 때려쳤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짝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친하진 않았어요. 후에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고요. 대학을 가면서 그나마 들려오던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직장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네요. 서로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신기해하면서 몇 번 밖에서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같이 있는 걸 몇 차례 목격되었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사내에 저희가 사귄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사내 커플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승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는 실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주변에 해명을 해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분위기상 둘이 아예 아는 척을 안 하거나 한 사람은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와 어려서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버텨야지 제가 왜 나가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마침 사업을 구상 중이었거든요. 당시 2년 전부터 제과제빵을 배우면서 언젠가 제 베이커리를 열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언제쯤이 좋을까 고민하던 때라서 이참에 과감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던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고,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말만 하고 영원히 내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어요. 물론 저라고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부딪혀보지 않으면 절대 끝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케이크 가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오픈 후 2달 정도 지나자 슬슬 좋은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자친구와도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찬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사이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난 뒤 남자친구가 이제 같이 살자며 저에게 청혼해 왔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말대로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의 형편이 안 좋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나 어떤 바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적당히 아낄 건 아끼는 생활 방식에 익숙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이유로 저희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들이 간다는 비싸고 좋은 곳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거나 그래본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둘이 입버릇처럼 젊어서 좀 더 열심히 모으고 나이 들어서 더 큰 기쁨을 누리자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저희의 이런 다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10대였을 땐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좋은 관계로 지내시던 남자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비록 재혼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상 남편으로서 역할을 도맡아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남자친구에게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셨던 건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당신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셨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남자분께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셨답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셨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남은 건 값비싼 가방 몇 개와 옷이 전부였나 봐요.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면서 집안 생활비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은 남자친구의 이모가 어머니의 생활을 도와주셨고요.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기에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말 그대로 넋을 놓고 들었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제가 그럼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 하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면 어머님과 이모님이 같이 사실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저에게 그럴 자격이나 권리는 없지만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 제 눈에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때문에 제가 파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물론 주된 이유가 시어머니가 맞기는 하지만요.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를 인사시키기로 한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먼저 남자친구를 소개시켰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밖에서 먹으면 비싸고 몸에 좋을 게 뭐냐면서 맛있는 음식 차려줄 테니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새 물가도 비싸고 결혼 준비하려니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먼저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호텔 고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 하셨습니다. 인당 18만 원이나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고 너무 비싼 그 가격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걱정 말라고 자기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고 묻자 또 남자친구는 슬며시 말을 바꾸며 그래도 저를 인사시키려 만든 자리인데 제가 돈을 내는 게 그림이 좋지 않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엔 그냥 자기가 한번 사드리라고 그러면 자기도 다음에 우리 부모님 식사를 여기서 한번 대접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여기 모시고 오고 싶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레스토랑에 저와 남자친구가 먼저 도착해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으로 예약을 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분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순간 남자친구가 그분을 향해 이모라고 인사를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모님을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제가 세 사람밖에 예약을 안 했다고 난처해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더러 그럼 너가 먹지 마. 우리 셋이 먹고 내려갈게 이러셨어요. 제가 당혹스러워하자 그럼 너 생각엔 우리 중 누가 여기서 빠져야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전 당연히 이모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잡고 벌써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자기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긴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고 절 혼자 두고 가버렸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절 보더니 제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했다고 우리 아들이 엄청 칭찬을 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그러시길래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고 하시며 저희 어머니더러 남편 관리 잘하시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순간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는 공직에 있는 남자들이 원래 시간도 많고 돈도 있어서 한눈을 잘 판다고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이모님께서 역시 인생 선배라며 깔깔 웃으시더군요. 그 순간 전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눈치를 챘지만 가만히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아버지를 본 적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주책맞은 성격이신가 싶어서 일단은 참았네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질문이 일단락되나 싶으니 이모님의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매상은 얼마나 나오는지, 몇 년이나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더니 결혼하면 시어머니 용돈이랑 생활비는 얼마나 줄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남자친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도 안 했냐면서 요즘 사업하는 며느리들은
100만 원씩은 준다더라 하시더라고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거금에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제가 두 분 다 댁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여쭙습니다. 그러자 그건 됐고 우리도 나온 김에 쇼핑이나 하게 저보고 돈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저더러 그럼 서울 한복판까지 나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 거냐며 돈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떨결에 10만 원을 드리자 이모님이 나서서 며느님 10만 원으로 뭘 하냐고 여기 한 사람 더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비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일단 그것밖에 없다고 조심히 들어가시라 하고 먼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면서 황당했던 제 심정을 담아 설명을 하니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근데 자기 어머니가 제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 너무 편하게 대하셨나 보다고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오늘 처음 뵌 건데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어딨냐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원래 사람들을 잘 믿고 허물없이 대해서 자기도 걱정이라며 그 10만 원 다시 돌려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딱 느낌이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지금 바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달라고 할 줄은 몰랐는지 남자친구가 당황한 듯 조여지라며 지갑을 뒤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갑엔 딱 봐도 10만 원은커녕 5만 원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여러 가지로 화가 나서 지금 계좌이체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너무하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은행 계좌에 접속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남자친구 계좌 잔고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순식간이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적은 숫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한테 그게 다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남자친구도 기분이 상했는지 무슨 소리냐며 날카롭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모아둔 돈 전부냐고 재차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신경 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대화가 길어졌다간 괜히 싸우기나 할 것 같아서 알겠다 하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늘 이모님이 나와서 좀 놀랬다고 밥값도 많이 나와서 좀 부담스러웠다고 그래서 예민했던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자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하도 아들 핸드폰이 울려서 봤는데 당신 이야기라서 전화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될 애가 비싼 데서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뿐인 여동생이 부러워하길래 데리고 간 거라 하셨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지금 눈치 주려고 문자한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남자친구가 전화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행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어떠한 중재로 인해 더 이상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문제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이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집을 사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되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가본 날이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인들처럼 뭐 집에서 데이트하고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은 방 2칸에 반지하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이모님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걱정이 되면서도 남자친구가 30분 후에 온다고 했기에 30분만 잘 버티고 있자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더러 집이 좀 작지? 라며 말문을 여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두 사람이 살기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셨겠다고 말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며 특히 반지하라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살기엔 공기도 안 좋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이번에 집 사기로 했다며? 하고 물으시길래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아이가 생기면 전세보다는 자가가 낫다고 해서 일단 알아보고는 있는데 예산이 빠듯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기를 뭘 벌써 걱정하냐며 당장 산 사람부터 잘 살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이 집에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셋이서 살라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살자는 말씀이시냐고 하니까 장사한다는 애가 이렇게 귀가 어두워서 어쩌냐며 우리 아들이랑 너가 여기서 살고 내가 이모랑 나가서 살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은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너네 집 산다며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사는 집에 당신이 들어오시고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싫다고 하니까 어차피 너만 대출 받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도 받는 대출이지 않느냐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도 이때쯤에는 결혼은 못하겠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반지하는 저 혼자서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제 돈 써서 결혼까지 해가면서 왜 여길 들어와서 사냐고요. 그리고 새로 살려는 집에는 저희 친정부모님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집을 왜 어머님과 이모님께 내어드려야 하냐고 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장유유서도 모르냐며 무식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너 내가 네 친엄마여도 이러겠냐고 그래요. 이모님은 한술 더 떠서는 우리같이 집에만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공기 맞고 시설 좋은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군요. 나중엔 저나 남자친구는 젊고 집에서 잠만 자는데 부모한테 그 정도 양보도 못 해주냐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곤 제가 남자친구한테 난 가봐야겠다고 어머님하고 이모님 모시고 이야기 좀 잘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얼른 들어가서 우리 헤어지기로 했다고 잘 말씀드리라고 하자 남자친구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왜 그러냐고 저를 붙들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랑 이모님이 집을 바꿔 살자고 하시던데 너도 알고 있었냐 물었더니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남자친구 이모님이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결혼한다 하니까 효도도 안 하고 은혜도 안 갚고 가냐고 사람을 들들 볶더래요. 그러더니 집이라도 바꿔 살자고 우겨서 일단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어이없는 상황도 짜증이 났지만 일단 자기 마음대로 질러놓고 그 공경에 저를 빠뜨린 남자친구가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간의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이대로 결혼하면 시어머니 2명을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절대로 결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입장도 생각해달라면서 말 막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관계에 힘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통 남편이 시어머니 한 명만 못 막아줘도 아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저는 한 명도 아니고 둘인데다가 남자친구하는 꼴을 봤을 때 막아주긴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만 2배, 3배로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남자친구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 부모님께도 이러한 이유로 헤어지기로 했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그런 염치 없는 어른들이 있냐면서 잘 결정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남자친구에게 걸려오는 전화 문자 다 무시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퇴근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여자 둘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청사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남자친구 어머니였어요.
제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께 여쭸더니 같이 일하시는 분 아내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라고 개망신 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차 싶으면서도 역시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싶었네요. 제 발로 아주 막장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뻔했으니까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건 어떻게든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어머니 마음 돌려보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 알아보려고 쓸데없이 힘 빼지 않고 과감하게 쳐내고 제 밥그릇 제가 챙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온 정 때문인지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도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과감히 쳐낼 건 쳐내야지. 그 두 사람이 남자친구 인생을 평생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